한때 세계의 수많은 시선 속에서 가장 뒤처진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불과 반세기 남짓한 시간 만에 당당히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특히 차가운 이념의 대립 속에서 한반도에 드리웠던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과연 단순한 행운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되고 끈질기게 실행된 전략의 산물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 성장은 단순히 우리 내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복잡한 시선과 때로는 냉담했던 반응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변화하며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국제정세의 거센 파고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평가받고 또 어떤 드라마틱한 여정을 거쳐 오늘날 한국의 위상으로 이어졌는지 그 깊이 있는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향한 처절하고도 이대한 서사니까요. 1960년대 초반 한반도에는 여전히 전쟁의 상흔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보고서에는 희망 없는 나라로 기록될 만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절대 빈곤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죠. 폐허가 된 국토 위에서 사람들은 내일의 희망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은 일상이 되었고 국제 원조 없이는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처지였으니 당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처절함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흑백 사진 속 농촌 풍경은 가난으로 얼룩져 있었고 도시 곳곳에는 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1961년 박정희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이 정부에게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바로 이 암울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었죠. 민생고 해결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의 존립 자체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명제였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정치적 안정이나 미래를 논하는 것은 사치에 불과했으니까요. 이처럼 절박한 생존의 몸부림 속에서 정부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비장한 이름의 청사진이 놓여 있었죠. 동시에 농촌의 피폐함은 도시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촌에 살았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은 여전히 가난과 고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이러한 농촌의 낙후성은 국가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촌의 자립과 자조정신을 일깨워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훗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새마을 운동이 그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막막하고 절망적이었던 그 시대,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처절한 몸부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장한 출발이 과연 어떤 기적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막막했던 시절,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시작했죠. 국가의 미래를 건 첫 번째 청사진은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내수 시장이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 답은 오직 수출에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면 무엇이든 만들어서 해외에 팔아 외화를 벌어들여야만 했습니다. 이 거대한 목표를 향해 정부는 전국 방방곡곡에 산업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사업은 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이었을 겁니다. 온 국토를 남북으로 잇는 이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죠. 공업단지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항구로 빠르게 운송되고 다시 세계 각지로 나아가는 혈맥과도 같았습니다. 동시에 울산, 포항 등지의 중화학공업단지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섰습니다. 굴뚝에서는 끊임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밤낮 없이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죠. 이 모든 것이 마치 꺼져가는 심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도 성장의 이면에는 숨겨진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수많은 산업 역군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죠. 조국 근대화의 역군이라는 이름 아래 파도 광부와 간호사들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며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하는 아픔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오직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쉼없이 달려나갔습니다. 도시의 공장들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동안 농촌에서는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새마을 운동의 시작이었죠. 초가집 지붕을 슬레이트나 기와로 바꾸고 좁고 구불구불했던 마을길을 넓히는 작업들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있었지만 이 운동의 핵심은 주민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 정신에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바꾼다는 강한 의지 아래 농민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삽과 곡괭이를 들고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낡은 마을 회관은 새롭게 단장되고 공동 우물을 파거나 다리를 놓는 일들도 힘을 합쳐 해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었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온 힘을 다해 경제개발의 불씨를 지피고 있을 때 국제사회의 시선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초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경제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지배적이었죠. 가난과 전쟁의 상흔이 너무나 깊었기에 한국의 미래를 밝게 보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서구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자립하기까지는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은 복잡한 역사적 평가를 받지만 이 시기에 한국 경제에 상당한 외화 수입과 기술 축적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군 장병들의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외화는 고스란히 산업 발전의 동력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는 한국의 놀라운 성장에 경탄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급변하는 한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며 많은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외신들은 한국의 기적적인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굳건히 일어선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력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냉담하고 의심 가득했던 국제사회의 시선은 이제 놀라움과 함께 경외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저력을 증명하며 세계 무대에서 점차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대한민국의 저력이 세계 무대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깊은 호기심을 갖게 되었죠.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폐허 위에서 어떻게 이토록 단기간에 국가를 재건하고 경제적 기적을 일궈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많은 이들의 시선은 한국의 독특한 발전 모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새마을 운동은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였죠. 처음에는 그저 가난한 농촌을 현대화하려는 국내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이 운동이 보여준 놀라운 변화와 성과는 곧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단순한 농촌 개발 사업을 넘어선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로 세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보여준 자조와 자립정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농촌 개발 사례의 깊은 인상을 받았죠. 가난과 절망에 허덕이던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의 경험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였던 한국이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번영을 이뤄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지도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
흙먼지 날리는 농촌 마을과 활기 넘치는 교육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며 그 성공의 비결을 배우고자 열띤 탐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프리카의 넓은 대지와 아시아의 푸른 숲을 품은 나라들에서 온 방문객들은 한국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마을 운동의 철학과 실천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단순히 물자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방법을 전수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이는 개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는 공여국이자 개발 모델을 제시하는 주체로 우뚝 서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 동남아시아, 심지어는 라틴 아메리카에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빈곤 퇴치와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세계 무대에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해나갔습니다. 농촌 마을의 초가 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고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넓혀 농수로를 정비했던 그 작은 변화들이 이제는 전 세계 수많은 마을의 희망을 키우는 씨앗이 된 셈이죠. 한국의 전문가들은 뜨거운 햇살 아래 낯선 땅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직구촌 곳곳에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심어나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냉정한 시선과 불신을 완전히 걷어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경제 기적을 통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의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한때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손꼽히며 국제원조에 의존했던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도움을 주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새마을 운동은 단순한 국내 농촌 개발을 넘어 국제적인 개발 협력의 상징이자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굳건히 일어선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었겠죠. 그들의 땀과 열정이 모여 한강의 기적을 넘어선 또 다른 위대한 서사를 써 내려간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자부심과 함께 과거의 선택과 노력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의 땀과 열정이 모여 한강의 기적을 넘어선 위대한 서사를 써 내려갔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자부심을 안겨주며 과거의 노력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빚어냈는지 다시금 되새기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이제 국경을 넘어 직구촌 곳곳으로 그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국제사회의 냉정한 시선과 불신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대한민국. 그 혹독했던 시절을 지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경험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빛나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농촌 개발의 모범으로 평가받던 새마을 운동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던 수많은 나라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성공 사례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대지 위에서 혹은 아시아의 푸른 논밭 한가운데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새로운 생명력을 얻으며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지도자와 실무자들이 한국을 찾았고 그들은 초가집을 개량하고 마을 길을 넓히며 수로를 정비했던 한국 농촌의 변화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얻은 지혜와 열정을 바탕으로 자국의 현실에 맞는 새마을 운동을 펼쳐나갔죠. 한국의 전문가들은 낯선 문화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그들과 함께 땀 흘리며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공동체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놀라운 결실을 맺으며 국제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우물을 파고 공동 작업장을 만들었고요. 아시아의 외딴 지역에서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품종의 씨앗을 심어 생산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정신적 변화를 이끌어냈죠.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개발 모델로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원조를 받던 나라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미는 공여국이자 선진국의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한때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손꼽히며 국제 원조에 의존했던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도움을 주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국제사회는 한국의 놀라운 변모에 경탄을 금치 못했죠. 냉소적인 시선은 존경으로 바뀌었고 불신은 깊은 신뢰로 대체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국내 농촌 개발을 넘어 국제적인 개발 협력의 상징이자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굳건히 일어선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었겠죠. 그들의 땀과 열정이 모여 한강의 기적을 넘어선 또 다른 위대한 서사를 써 내려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절박했던 선택과 그로 인해 파생된 국제적 반응,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해낸 선조들의 피와 땀방울이 모여 오늘날의 굳건한 토대를 이룬 것이죠. 한강의 기적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편견과 도전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진정 위대한 국가 서사였죠. 이러한 과거의 지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국제적 도전과 기회 속에서 여전히 유효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지금, 과거의 성공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 혹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깊이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